여야 정치 고수들과 현안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 맞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시죠.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오늘 아침 회의에서 찰떡을 주문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파기로 표출된 민주당 투톱 갈등을 염두에 둔 겁니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 골은 더욱 깊어졌는데요. 어떻게 사과하셨나요?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의원들 전체한테 사과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공개 사과 얘기하시면 좀 어떤 마음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정 대표는 어제 부덕의 소치에 이어서 오늘은 전우이자 동지라며 김 원내대표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네,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일어나버리는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투톱 갈등,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까요? 갈등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오늘 공개 회의석상에 나란히 가장 어깨를 맞대고 가까이 앉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우, 동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갈등 봉합에 나선 것 같긴 한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나갔거든요. 그렇죠. 아직 그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기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그 갈등의 그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은 특검에 있어서 이 서로 좀 조율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조율됐던 부분들을 오롯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책임으로 어떤 전가시킨 거 아니냐. 그 왜 이게 나 혼자만의 책임이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억울함이 좀 크게 있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다만 그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생각하셨던 조금 더 큰 그 그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15일밖에 원안하고 수정안이라는 것이 한 15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이 부분을 양보하고 그리고 그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또 특검법의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 이런 것이 조금 더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지도부하고 그림을 좀 같이 그리셨다면 아마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들은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않아도 됐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크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상대당이시지만 오늘 아침에 이 장면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제 특검법 이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 내용보다는 지금 저 두 분 간의 갈등이 부각이 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측면이 많아요. 일단 저 부분은 여당 내에서 저런 일이 역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그 갈등 양상이 민낯 그대로 국민들께 그냥 중계방송되는 수준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결론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되신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대표 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소위 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너무 많이 휘둘린다.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급발진했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원내대표가 저런 정도 야당과 합의할 때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방금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거 혼자 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당대표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합의 안 나오고 나서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항의를 하니까 갑자기 입장 바꾼 거 아닙니까? 양해는 구했어야죠. 원내대표에게. 그것도 없이 아침에 원내대표에게 재협상을 지시했다.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관계가 끝났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냐. 정청래 대표가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좀 면이 안 서는 상황이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그렇게 했고요. 또 많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이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면 원내대표가 협의를 할 때 당대표 또 당 지도부와 논의를 안 했을 리가 없다라고 분석은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원내대표가 혼자서 이 협상을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몇 차례의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고 그때마다 대표하고 또는 법사위원장께서는 또 본인은 전혀 그런 내용을 몰랐다고 하시긴 하는데 예. 어쨌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대표 그 지휘부하고 또 법사위원장 간사한테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공유를 분명히 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이렇게 진실 게임처럼 흘러가는 과정으로 가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안을 만들어냈고 또 의총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추인해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마당에 누가 조금 더 책임이 크냐 이걸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다. 예. 오늘 정청래 대표가 차돌처럼 단단하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단단한 부분에 일단 약간의 균열이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균열 자체를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고요. 빠르게 봉합하고 그 균열을 메워내는 것 이것이 또 여당 지도부 투톱의 정치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질문 먼저 드릴게요. 원래 나중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추미애 의원이 당론으로 발의된 법 돌아서자마자 합의에 동의할 리 있냐라고 하면서 나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안 내놓은 거 동의한 적 없다라고 꽤 세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다시 또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진실게임 공방처럼 당 내의 인사들끼리 이런 공방을 벌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께 더 송구스러운 마음을 느끼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여당 안에 큰 문제가 도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느끼실 수밖에 없고 외부에 계시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 지금 웃고 계시는데 바깥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 부분을 공격의 소재로서 활용하기 참 좋게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럴 필요까지가 있었겠는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그 밖에서 그 강력하게 당에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그건 우리 뜻과 좀 다릅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당 안에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야당과 협의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최대의 결과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믿고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지금 필요한 순간들일 텐데 나는 이번 사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라고 손사래를 치시면 그러면 누군가는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을 혼자서 뒤집어 쓰라 이런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함께 책임을 나누시는 부분을 찾아보는 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번 주말 안으로 좀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 양상을 국민들께 또는 지지자들께 당원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대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등 해서 이번 주말 안에 이분들이 서로 같이 앞으로 지금 상태에서 그 특검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좀 손잡고 연구해내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협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합의안 사전에 보고 받았으면서도 모른 척했다. 모든 책임을 같은 당 원내 지도부에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라고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 좀 편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 당 원내대표가 오히려 무슨 이 사건의 목격자인 것처럼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어떻게 보면 웃픈 일 아니겠어요? 사실 저런 정도 얘기들은 어떤 합의안이 깨졌을 경우에 양당의 원내대표끼리 서로 설전을 주고받고 뭐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민주당 내부에서 저런 얘기 나오고 법사위원장까지 지금 참전을 한 마당이라 어디서부터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어렵게 만나서
뭐 협치 이런 얘기한 지가 며칠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자마자 협치하자 했던 그런 약속을 그냥 그대로 서로 깬 거 아닙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키려고 했던 걸로 보이고요. 정청래 대표는 지키려고 했다가 강성 지지층이 합의안에 반대하니까 갑자기 면을 바꾼 거잖아요.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그 논의 과정에서 아예 배제됐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정확히 여권 내에 통일된 단일한 의견은 도대체 뭡니까? 원안 그대로 가는 겁니까? 합의한 대로 가는 겁니까? 저희는 의석수도 적고요. 여당이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대신 잘못된 부분은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앞단에 나오는 통일된 여권의 입장, 의견,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이건 국정 표류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저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현상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해볼게요.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 그러니까 민주당 내 지금 지도부 리더십 또는 소통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안 때문입니까? 네, 이 사안의 어떤 폭발성 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안을 놓고 지금 국민들 또는 우리 당에 좀 많은 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과 지금 당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약간 좀 괴리감이 있었던 것이고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고 그 거리감을 어떤 방식으로 좁힐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서의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이 순간까지 지금 윤희석 대변인 말씀에 제가 따로 이렇게 반박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 여당 안에서의 문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불거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격의 소재가 되고 지금 여당 대표 앞으로 원내대표가 어떠한 협상을 야당의 원내대표와 진행하더라도 야당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최종안이 맞습니까? 이거 정말 당에서 추인된 그런 안인가요? 이거 지금 여기서 합의문 쓰고 또 가면은 지난번처럼 또 바뀌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해올 텐데 그렇게 되면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 과정이 이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원만하고 매끄러운 방식으로 처리가 됐었어야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남아있는 기간, 임기 기간 동안이 또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 상황이 참 답답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예. 저도 뭐 당원의 일원으로서 좀 보기가 너무 안 좋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도 송구한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결론은 빨리 제가 이번 주 안에 좀 마무리 좀 지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한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안건이 이 사안이 이래서 그렇지 다른 건에 대해서는 소통이 잘 될까요? 아니면 소통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당 밖에서 민주당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 시작되자마자 있었던 민주당의 전당대회 8월 2일이죠.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선된 이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용산 이재명 대통령실과 그렇게 뭐 보조를 맞추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걸로 봐요.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거 정하자. 토론 주제 내가 할 수 있다. 밝히자마자 뭐라고 그랬냐.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이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게 막 기억에 남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모른다고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박찬대 당시 후보를 밀었던 분으로 알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치라는 게 다 그러한 어떤 관계에서 형성되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한다. 물론 합리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서 합의안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성 지지층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입장을 바꿨다. 그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여당의 대표.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이 상황을 극복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야 하느냐. 그걸 볼 때 여당 내부의 이러한 갈등은 여당 내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국민들께
완전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짧게 김진욱 대변인께만 여쭐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말 시간 지나면 됩니까? 저는 뭐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의총을 통해서 예. 의총 안에서 새로운 안이 나왔고 그 안에 대해서 어제 본회의까지 통과가 다 끝난 사안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당 내에서 부딪힐 사안은 전혀 없다. 빠르게 이 문제가 이 특검법안을 가지고 특검이 신속하게 지금의 이 그 많은 의혹들을 정리해내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과정들 속에서의 일시적인 충돌을 그거를 뭐 구조적인 문제까지 확대해서 비판하시는 건 좀 너무 과대한 비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간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제 목소리를 못 내니까 오히려 민주당 내 상황이 이렇게 좀 더 부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여러 상황이 있어서 뭐 목소리가 좀 묻히는 경향도 있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당을 향한 특검 3개에 대한 수정 법안이잖아요. 저희가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워낙에 거의 처음 보는 상황, 여권 내부에서 역대 어느 그 여당이 많았잖아요. 여당 내부에서 어떻게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정면 충돌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저희 목소리가 묻히는 경향이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